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남성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 학생들의 폭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 상권은 2학기 수업이 시작됐지만 비대면 수업 확대로 초토화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원웅 경기도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의정부에서 30대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 이 폭행에 가담한 학생 3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네, 남성의 사망 원인이 학생들의 폭행 때문인지 이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한 남성의 부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과수가 밝힌 남성의 사망 원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 국과수는 사망한 남성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폭행한 행위가 머리 손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일 남자 고등학생 3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남학생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의정부 지방법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에서 경차와 레미콘 차량이 정면 충돌해 노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10시 23분쯤 포천시 가산면 우금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스파크 차량과 직진하던 레미콘 차량이 정면 충돌하면서 난 사고로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70대 남성과 6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스파크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레미콘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 행위, 허위, 과장 광고와 상가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입니다. 특히 특사경은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대출 플랫폼 허위 과장 광고 피해자가 늘고 있어 온라인 특별 수사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요 고객인 대학가의 상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방학이 끝나고 2학기 수업이 시작됐지만 대학들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수업을 연장하고 있어 학생들만 바라보던 상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천의 한 대학교 구내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식당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테이블은 3분의 2가 텅 비었고 배식구에는 일부 학생들만 줄을 선 채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습이 필요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옛날엔 학생들도 많았고 좀 바글바글하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요새는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딱 왔을 때 약간 휑한 기분이 들어서 약간 좀 옛날이 그리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학생들만 바라보던 교내 식당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학기 개강을 맞아 문을 열긴 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단체 주민도 많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주민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학생들도 하지만 단체 주민이 외부 단체 주민이 많았는데 거의 그게 지금 행사고 뭐가 다 취소가 돼버리니까.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이곳 분식점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용했던 의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켠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주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여기저기에는 사용했던 기구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위를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를 통해서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연 식당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거금을 투자했지만 2년 새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직원 급여 등 매달 발생하는 고정 비용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계약 문제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9년도 대비를 했을 때 30% 정도 근데 저희가 들어가는 고정 경비는 그대로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뭐 투자 비용이라던가 변전하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매출보다 감가상각비가 더 커요. 대학가 주변 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들로 분배해야 할 원룸처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시끌벅적하던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방학이 끝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공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대학 상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의 한 7, 80%, 한 90%까지도 학생들인데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비대면으로만 하니까 거의 지금 매출은 뭐 거의 한 70% 정도 좀 떨어졌고요. 뭐 사실 그 생업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 상권. 비대면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주장입니다. 네, 공정,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 가치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경기 북부의 열악함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그 산업단지 문제가 심각하고 경기도 공공이관 이전 결정에서도 제외되면서 상실감이 큽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의 인구 중 북부가 27%, 남부가 73%입니다. 경기 북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경제의 지역차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업단지의 개수는 북부가 남부의 3분의 1이며 면적으로 계산하면 남부의 7분의 1 수준으로 경기도의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북부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며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결정이 있었지만 열악한 포천, 가평, 연천은 여기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북부 일부 도시가 소멸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선수들이 직접 바꾸려고 하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에서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무한 경쟁에서 발전된 지역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열악한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즉 열악한 지역은 저발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경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프라는 남부에 집중되어 왔고 북부는 온갖 규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프라와 사업 지원 그리고 규제를 설정하고 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정부와 경기도가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정부가 북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북부의 인프라의 확충과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큰 방향에서 보면 인프라와 지원 사업 확충 그리고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지식재산센터 설립과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현안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북부에 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고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북부 도민들의 삶이 보장되고 안정화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는 약 1,800억 원의 예산 중 1,500억 원의 환경사업이 신설되는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존립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네, 당장의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해온 경기 북부로서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치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의 가치는 공명정대한 과정을 통해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북부 지역은 꽤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 의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은 남부에 비해 북부는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저발전의 발전 상태입니다. 원인이 정부와 경기도에 있기에 정책적 결단으로 함께 잘 사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이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저유소 같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불이 났을 때 무엇보다 초기 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포소화 설비라고 해서 별도의 소화시설을 둬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포소화 약재 관련 제조 설치 업체를 수사해봤는데 위험한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 취급 업체인데 규정을 어기고 있으나마나한 소화약재를 설치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수성막. 투명 페트병에 담긴 게 채취 약재.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수용성 알코올 하듯이 수성마포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포소화약재를 불법 유통시킨 제조업체. 포소화설비의 약재 탱크 밸브와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불이 났을 때 소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방치한 곳도 있습니다. 차단된 상태로 이렇게 무한정이 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대량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물로 소화를 할 경우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포소화 설비라는 걸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소화 설비를 시공하면서 설계소와 다른 소화약자를 주입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고 우리 자체 내사 결과 소화약재 제조 및 유통, 시공, 감리 등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넉 달에 걸쳐 포소화약재 관련 제조 설치 업체 84곳을 수사했는데 이번 수사에서만 25곳, 3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